아, 민섭이가 살짝 걱정인데. 응?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컨디션 난조를 보여서 우리 에이스 민섭이가 컨디션 난조라. 자, 성공합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살짝 봅시다. 도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미분법에 대해서도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예제 3-9번 여기 했던 것 같은데 뭐 차수 구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맞지? 여기까지 하고 끝냈지?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뭐 유제 문제들까지 숙제를 풀어왔을 텐데 다 풀어봤어요? 어떻게 다 잘 풀렸어? 잘 풀리니? 여기까지.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도 좀 보자.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체크해놨다가 아 맞다, 우리 저기 카톡 친구 아직 안 했구나. 자, 그래, 카톡 우리 친구 해서 소통 좀 하자. 카톡이 편하면 카톡으로 하고 인스타가 편하면 인스타 DM으로 하고. 요즘 카톡 안 한다며? 요즘 친구들은 DM 한다며? 자, 인스타 하니? 은서는 할 거고, 그쵸? 민서는 안 하고? 지웠어? 계정은 있고? 정승이는? 안 해? 봐봐, 이렇게 남자애들이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지죠? 촌스러워, 남자애들. 자, 필수 이제 3-10번 보자. 함수 fx가 자 이렇게 생겼네. 자, 이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 느낌인 거죠? 왼쪽은 이렇게 3차 함수의 형태인 거고 오른쪽은 2차 함수의 형태인 거죠? 자, 이 친구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밑줄 치세요. 자, 얘들아,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두 가지 내용을 알려준 거야. 첫 번째, 1에서 연속이다. 그렇죠? 두 번째, 1에서 좌미분계수, 즉 좌측의 친구를 1에서 미분한 값, 그리고 우미분계수가 같다인 거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연속인 경우에 무조건 미분 가능한 게 아니고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어. 언제? 뾰족할 때. 뾰족하다는 건 뾰족하다는 건 급격하게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지. 급격하게 형태가 바뀌니까 약간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랑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게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거기서의 미분값을, 그치? 접선의 기울기 값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른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시계 형태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시계 형태로 뭔가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표현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자, fx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px 제곱 플러스 qx 이렇게 생겼고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px 제곱 마이너스 2qx 플러스 4 x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인데 이 친구를 뭐 예를 들면 f1x 뭐 정도로 놓고 이 친구한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지. 이 친구는 뭐 f2x 뭐 이 정도로 이름 붙여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x는 1에 누가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 이건 기본값으로 간다는 얘기야. 미분 가능한 거는. 자, 그러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쓸 수 있는 거야? F1의 1값과 F2의 2값이 같다. F2의 1값이 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이거는 뭐 굳이 쓰자면 이거는 사실은 이건 뭐지? 이거는 리미트 x가 1에 자극한 fx인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퉁쳐서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fx인 거죠.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f2x. 맞죠? 자, 아무튼 자, 요게 같다 인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자, 그 문제 보면 미정계수가 두 개일 걸? 맞죠? 미정계수 두 개죠. P와 Q. 그러면 P와 Q로 된 식이 두 개가 있어야지 P가 얼마, Q가 얼마 구할 수 있겠죠? 연립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럼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F 프라임 11 그리고 F 프라임 21이 같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식을 미분한 도함수 그리고 이 식을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1을 넣은 값들이 서로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연립해서 P가 얼마, Q가 얼마 구하면 되겠죠. 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지? 자, 그러면 유제 3-15번을 볼까? 유제 3-15번.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1과 y는 0의 그래프의 일부다. 두 점 AB 사이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연결했대. 자, 그러면 이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x값이 어떻게 돼? 비어있는 x값이 0에서부터 1 사이겠다. 그렇죠? 자, 지금 비어있는 정의역이 얼마야? 비어있는 정의역이 열린 구간 0에서 1이다. 맞니? 비어있는 정의역이 비어있는 x값이 0에서 1이다. 맞아? 그치? 닫힌 구간 아니죠? 열린 구간이죠? 3-15번. 지금 문제 다른가? 그러니까. 맞지? 자, 이만큼이 지금 비어있죠? 그래. 저 이만큼을 누구로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야? 누구로 채우고 있다는 거야? 3차 함수로 채웠다는 거야. 맞죠? A, B 사이를 3차 함수로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연결된 그래프 전체를 나타내는 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fx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fx가 식이 어때야 되냐는 거지, 그치?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그러면 자, 일단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형태 잡아야겠죠, 그쵸? 형태 잡아야겠죠.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겠어? 3차 함수니까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연결돼야 되니까, 그렇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실수 전체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뾰족하게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1에서 이렇게 바닥을 x축으로 따져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를 이제 메꿔야 되는 건데, 요 사이를 우리가 3차 함수의 일부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잠깐만, 얘들아, 내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꼬불통하게 생겼으니까 꼬불통하게 뭔가 여기에다 그려볼게. 이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긴 하지, 그치?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겠니? 아니지? 왜 가능하지 않지?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는 안 되죠? 확 꺾였죠,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가야겠어?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 맞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느낌을 얘기한 거냐? 그러면 식이 이제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한 게 얘가 이제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누구를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되죠? 이죠? 그럼 몇 콤마 몇을 대입해야 돼? 0,1을 이어서 지나야 되는 거죠. 자, 0,1 집어넣으면 뭔가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자, 또 얘 또 누구 또 지나야 돼? 얘 또 누구 지나야 돼? 여기 지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 자, 그럼 우리 보통 이제 요거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상수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야? x에 0 집어넣었을 때 y값이 1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a, b, c, d 중에서 누가 나와? d가 나오죠? 그러니까 d는 그냥 바로 1이라고 쓰잖아. 그리고 이제 이건 써먹은 거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지우고, 써먹은 거 이제 사용된 거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미정계수가 3개의 상태에서 이제 추가를 하자. 일단 요거 좀 깔아놓고,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식이 2개만 더 나오면 되지, 그치? 그래. 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자. 바로 여기서 미분한 값과 여기서 미분한 값에서 나머지 2식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미분한 값이라는 건 뭐야? 자, 여기서 미분한 그 값, 즉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값은 얼마 나오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값은 뭐가 나오나? 0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빨간 쪽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값은 얼마 나와야겠어? 여기도 0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미분 가능한 거지, 그치? 결국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방금 내가 말로 얘기한 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 프라임 1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프라임 부함수 만든다 1 집어넣은 거는 얼마다? 0이다. 그쵸? 자,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지. 이 노란 쪽에서, 그러니까 이 1인데 이 1에서 조금 오른쪽, 1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오른쪽, 이 노란 쪽에서 그러니까 미분한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그럼 요 왼쪽 빨간 쪽 1에서 미분한 값이 0 나와야겠죠, 그렇죠? 즉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f 프라임, 이거 잘못 썼구나. 0인데 이걸 썼네. f 프라임 1이 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서 식 하나 나올 거고, 이거 집어넣어서 식 하나 나올 거고, 이거 집어넣어서 식 하나 나올 거고, 그럼 이거 열입하면 이제 a, b, c 나오겠죠? 그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좋았어.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것도 볼까? 다음 것도 보자. 자, 필수 예제 3-11번. 다음 문을 해석하시오.
자, 2차 이상의 다항식 fx. 자, 2차 이상이니까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4차일 수도 있고. 자, 이 fx를 x-a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fa와 f'a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나머지를 요거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죠. fa라는 것과 f'a로 표현해보라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 자, 일단 자,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어떤 몫이 나올 거고 어떤 나머지가 나오겠죠? 우리 이거 공통수학 원할 때 이거 배우잖아, 그렇죠? 뭐 나머지 정리, 뭐 인수 정리 할 때 이런 거 배우죠? 그러니까 검산식이라고 하는데 검산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나머지를 뭐 땡땡땡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요 나머지를 뭐로 표현을 하라는 거야? FA라는 녀석과 F'A 이런 형태로 표현해보라는 거야. 요거를 써서 표현해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일단 RX의 형태부터 잡아야 되죠. RX의 형태, 그치? 그러니까 몇 차인지. 전에 우리 차수 문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몇 차인지를 알아야지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 맞죠? 몇 차인지 알아야지 골격을 잡을 거 아니야. 자, 그럼 RX가 몇 차니? RX는 몇 차야? RX는 1차 이하겠죠? 왜? 왜 1차 이하야? 2차로 나눴으니까. 그죠? 2차로 나눴으니까 2차보다 더 작은 차수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1차 이하니까 얘 골격을 뭐라고 잡을 거야? 그럼 RX를 우리가 요 RX는 골격을 뭐라고 잡을 거야? 자, 여기 A라는 문자가 쓰였으니까 뭐 BX 플러스 C 정도로 나올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목표는 뭐야? B라는 아이와 C라는 아이를 방금 문제에서 요걸 사용해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와 C를 어떻게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정도까지 보고 그러면 이제 fx를 새로 정의한 식의 형태로 바꿔서 써보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자, 그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야? 뭐해 이제? 이렇게 식 만들어 놓고 뭐해? 그치? a를 넣어서 요 qx라는 이 불청객을 신경 안 쓰게끔 이렇게 해버리죠, 그렇죠? 얘가 날아가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를 슉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여기 이제 0되고 a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fa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친구를 미분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요거, 그치? 앞에 거 미분한 거 우리 곱의 미분 배웠죠? 뭔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지금 얘는 지금 뭔가 x로 된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요 식이랑 x-a 제곱이라는 식이랑 qx 얘는 모르죠? 식의 형태 모르죠. 아무튼 어떤 식인 거죠? 요 두 개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이제는 앞에 거는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거를 미분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리고 뒤에 나머지 이 친구 이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A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A 한 번 써먹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A를 또 집어넣을 수 있어. 왜? 지금 여기 잘 보라고. A를 넣으면 여기 x-a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여기 날아가죠. 근데 여기도 x-a가 인수가 있죠. 무청계 얘네가 지금 말썽쟁인데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B만 나오네. 그렇지?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뭔가 식이 나오는 거죠. 뭐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승이 잡으러 왔나 보다. 도망가. 자, 그러면 저거 그 수방차 그거 아니야? 그쵸? 어디 불났나? 자, 그럼 1번과 2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목적이 뭐였니? 목적이 B랑 C를 표현하는 거였죠, 그렇죠? B랑 C를 표현하는 거야. B랑 C. B는 표현이 되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C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자, C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얘를 1번을 여기 적용을 하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A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C는 FA다 이렇게 되니?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B랑 C만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 B는 F 프라임 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C만 표현하면 되는데, 자, 이 식 가지고 C를 정리하면 되지, 그치? C는 뭐야? C는 F A 빼기 A F 프라임 A죠? 그죠? 그래서 결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RX는 B가 F 프라임 A니까 F 프라임 A라고 쓰고 그 다음 X 더하기 C. C는 저쪽이니까 F A 마이너스 A F A다. F 프라임 A다. 요게 다 이해되지, 그치? 나머지가 이제 F 프라임 A랑 F A로 다 표현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쇠뚱하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이걸 하라고 했느냐? 이거는 지금 뭔가 너네들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야.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 라고 알려준 거야.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3으로 X-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야? 요거 지금 외우는 게 아니다.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방법만 너네들이 머릿속에 익히면 돼. 어떻게 하면 돼? F3 그러니까 X에 3 넣어서 한번 써먹고, 알죠? Fx 즉 도함수 F'X 도함수에 3 넣은 거 한 번 더 써서 식 2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나머지 형태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이 내용을 모를 때는 너네 이거 나머지를 구할 때 좀 고민스러웠는데 왜 식이 2번 들어가야 돼? 식이 2번 나와야 되는데 얘는 2번 넣기 안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잘 기억을 떠올려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 RX를 여기 지금 이제 A, B 없으니까 RX를 자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다라고 해서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형태를 놓고, 그쵸? 그리고 이제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FX를 X-1, X 플러스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할까?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요렇게 해놓고 나머지 요렇게 놓고 1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고 맞죠? 3 집어넣어서 식 하나 만들었잖아. 그러면 미정계수 두 개인데 1 집어넣어서 식 하나 나오고 3 집어넣어서 식 하나 나오니까 두 개 그냥 연립하면 됐잖아. 근데 식의 형태가 나누는 친구가 이렇게 두 개짜리가 아니고 두 개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중근의 형태로 나와버리면 한 번밖에 못 넣잖아. 그치? 미분 배우기 전에는 한 번밖에 못 넣어. 미분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미분 배웠으니까 미분을 해도 x-3이라는 인수가 살아있으니까 3 집어넣어 3번 더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뭐 지금 어렵게 얘기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3-16번 해볼까? 다항식 저희 7차 어이구 7차네. 저희 7차인 이어서 저희 책에 10차. 10차로 돼 있어? 10차로 해.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책이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얘네들 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바꿀까? 매년? 책 팔아먹으려고. 그렇잖아. 책 팔아먹으려고. 책 계속 사게 만들고 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금방 나오죠. 두 번만 돌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한번 봅시다. 여기 문제는 숙제가 들어가네.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네. 그런데 우리 목요일 날도 수업 있잖아. 목요일 날도 연습 문제가 또 늘어나면 안 될 텐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근데 4번은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막 빨리구나. 근데 이거 좀더 슬로리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우리 그 예를 들어서 4단원 끝났다고 바로 4단원 연습 문제 뭐 끝낼 필요는 없잖아. 약간 여유를 가져. 화통이 그게 1단원이 너무 짧았어요. 화통이 좀 짧았지. 짧을 수밖에 없었지. 경우의 수가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자, 너무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쨌든 진도 끝내고 연습 문제도 잘 안 되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여유 있게 가자. 너무 여유 부리지 말고. 자 그러면 접선을 배워봅시다. 접선. 이제 접선을 배워볼 건데 우리 접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기억나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내가 한번 했어. 원래는 이제 지금쯤 해야 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하면서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미리 해버렸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 요런 친구가 있다는 거죠. 빨간 친구 y는 fx. 난 빨간색이 왠지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여기가 뭐 1이라고 해볼까? x는 1.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는 뭘까? 그렇지. 1,f1이겠죠?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x는 1에서의 접선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어떤 선을 이렇게 접하는 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를 우리가 gx라고 이름 붙여보자. 자, 그럼 이 직선 gx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gx를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지? 일단 요거에 기울기를 써야겠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f 프라임 1 그리고 바로하고 누구를 지나는 거야? 1, f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 더하기 f1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해만 하면 쓸 수 있는 거. 자, 저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고, 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필수의 이제 4-1번. 필수의 4-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포물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2차 함수네. 자, 이 2차 함수가 1,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식 하나 만들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원활하게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 이 포물선 2차 식에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름을 붙이자. 이름을 f x라고 이름 붙입니다. 뭐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f1은 1이다. 일단 식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A, B, C니까 식이 3개 나와야겠죠, 그렇죠? 일단 식 하나 확보. 자, 그리고 점 2,-1에서 접선 y는 x-3에 접한다. 이 얘기 말이 좀 복잡한데 이 얘기는 뭔 말이니?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3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 얘기야. 지금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 fx는 1,1을 지나고 2,-1에서 직선 y는 x-3에 접한다는 얘기는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3이라는 얘기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fx는 2,-1을 지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을 지나고 2,-1도 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 나오죠. f2는 -1이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식 확보. 마지막 식 뭐겠어? f 프라임 2는 얼마? 정승이? 잘 봐. 갑자기 선생님이 뜬금포 f 프라임 2 얘기를 했네. f 프라임 2는 얼마? 2에서의 접선, 자,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1이 -3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3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1이지. 그럼 뭐가 1이라는 거야?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해? f 프라임 2죠? 이렇게 쓸게요. 이게 나오는 거. 됐죠? 맞지?
자, 이렇게 세 개 확보되니까 이거 만들어서 연립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곡선. 자, 이건 이제 3차네? 3차. 자, 이거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 평행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자, 지금 이 문장 잘 봐봐. 곡선 이거. 자, 이거를 내가 gx라고 이름 붙일게. 얘는 이제 이번에는 얘는 gx야. g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자, 이 친구 위에 두 점 1, 3, 2, 0 여기까지 우리 식두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g야. g 1은 3, g 2는 0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왜? 얘가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뒷문장 보자. 여기에서의 접선이 평행할 때, 접선이 평행하다는 건 어떤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는 얘기죠. 직선이 평행하다는 뭐가 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뭐랑 뭐가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G 프라임 1과 G 프라임 2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의미하는 건 이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가 의미하는 건 2,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해야겠죠, 기울기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만나서 열만 되는 문제죠? 얼마나 쉽냐? 얼마나 쉬워. 자, 그러면 해당 내용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4-2번 풀어볼까? 4-2번. 어떤 녀석인지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나왔지? 나왔죠? 그냥 이제 식 4개만 만들고 연립하면 되잖아. 연립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지금 이게 지금 4개나 되니까. 일단 0,1에서라고 해서 F0은 1이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직선 이거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F'0이 1이다. 맞죠? 맞지? 그리고 또 3,4에서라고 했으니까 지금 3,4를 지난다는 거니까 F3은 4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3에서의 접선이 요거라는 거니까 F'3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문맥에 해당되는 식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그 숫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 갸우뚱했구나. 네. 어쨌든 뭐 흐름만 알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을 하는 거야. 좋아. 아름다움도 예쁘네. 자, 아무튼 연립하는 거야 뭐 그냥 약간 노가다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 자, 필수의 4-2번 봅시다. 필수의 4-2번. 자, 두 곡선이 있는데, 자, 이 친구가 x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응? 공통 접선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지금 자 이렇게 2차함수 형태고 하나는 3차함수인데 그러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공통 접선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접점일 건데. 자 그러면 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고 얘가 gx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x 값이 뭐 x는 1이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 자, 요 칠판 보세요. 뭘 쓸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쓰는 게 맞는지 한번 봐봐. f1은 g1이다. 맞아요? 맞죠? f 프라임 1은 g 프라임 1이다. 맞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지금 딱 2개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미정계수가 딱 2개죠? A, B? 이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뭘 풀어볼까? 유지 4-5번 풀어볼까? 유지 4-5번 풀어볼까? 뭔가 계속 같은 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같은 거 뱅글뱅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안석훈도 나왔죠? 자, 그럼 다음 거 봅시다.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은 이미 홀랑 해먹었죠? 홀랑 해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도 있죠? 그렇죠? 법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수직인식으로 말하는 거야. 응? 법선이라는 건 어떤 직선의 법선이라는 건 그 직선의 수직인식으로 말하는 거거든. 이게 그 원래는 이제 기하백타에서 법선이 많이 나오는데 기하백타 아니면 법선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법선이 지금 미리 소개가 됐네. 예를 들면 여기가 뭐 2,3이라고 해보자. 이 점이. 그러면 2,3에서의 접선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접선이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죠? 이거는 접선이야. 그럼 이거의 법선은 누구야? 이 점에서의 법선은 요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빨간 거가 이제 fx에 접해 있다고 생각하고 빨간 거 식이 어떻게 돼? 빨간 거 식은 y는 f 프라임 2 여기 2,3이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겠죠? 자, 그럼 8행이가 이제 법선인데 법선은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겠죠. 이러네요. 선생님 비율이 왜 이렇습니까? 얘랑 저기 수직하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 그 내용. 그래, 뭐 보기 문제들이 좀 쭉 있는데 뭐 다 됐고 다시 뭐 치우고. 자, 필수 예제 4-3번 봅시다. 필수 예제 4-3 바로 예제로 가보는 거죠. 자, 곡선, 자, 4차 함수네, 4차 함수. 자, 이 4차 함수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러면 자, 뭐 그림으로 묘사를 해본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뭔지 모를 때는 그냥 그림 그려서 생각하면 돼. 자, 4차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 이렇게 낙타, 쌍둥낙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떤 점이 있는 거죠? 어떤 점이 PQ가 있는 거야. PQ가 있는 거야.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고. 그럼 이 두 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요거 구하라는 얘기 맞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10을 쓸게요. 여기 얘를 fx라고 이름 붙이고 x 4제곱 마이너스 12 x 제곱 플러스 16x. 식이 좀 너네 책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 가능성은 낮지만 보통 이건 안 바꾸더라고. 필수 예제는 안 바꾸고 밑에 뭐 유제 이런 걸 조금 바꾸던데.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이 접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접선을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혹시 얘기했니? 접선을 생각할 때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점부터 생각해야 돼. 왜? 우리 접선의 관계 쓸 때 어떻게 써? y는 뭐 a에서 접선의 관계식을 한다면 f 프라임 a 이렇게 이거부터 쓰잖아. 그러니까 이 a가 뭐야? x는 a가 뭐야? 접점의 x 값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접점이
나와야지 접점이 뭐가 이런 애가 있어야지 내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이렇게 형태라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 자, 그래서 접점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 접점부터. 여기서부터 이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뭐라고 놓을까? 뭐라고 놔야 돼? 지금 단서가 있어 없어? P가 뭐 어떤 친구고 Q가 어떤 친구다 단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라고 놔야 되는 거야. 뭐라고 놓을까? 얘를 A로 놓을까? 그럼 A, FA겠죠? 얘는 B라고 놓을까? B, FB겠죠? 그치? 그래, 이 정도로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첫 번째, 얘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식. A 4제곱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16A 뭐가? FA가 마찬가지로 FB도 B 4제곱 마이너스 12B 제곱 플러스 16B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 자, 선생님 말이 맞는지 한번 봐봐. P에서의 접선은 Q에서의 접선과 같다. 인정? 그치? 좋았어. 인정.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 프라임 A는 F 프라임 B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얘들아, 이거 지금 식 몇 개 나오는데? 몇 개 나오는데? 문자가 몇 개니? 두 개죠? A랑 B 두 개죠? 그럼 A랑 B가 들어간 식 두 개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었네. 자, 완성해보자. 자, 일단 도함수 F'X부터 일단 써보자.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이네. 자, 그럼 FA라는 거는 잠깐만.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해도 4a 세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6은 4b 세제곱 마이너스 24b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없어지고 얘네들 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냐? 자, 그럼 이거는 자 4로 일단 나누고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냐? 네. 자,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결론이겠죠? 그러면 이게 0이다가 말이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게 0이다라는 건 A랑 B가 같다는 거죠. A랑 B가 같다는 건 P와 Q의 점이 같은 점이라는 얘기죠. 돼야 돼. 서로 다른 점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고, 넌 아니야. 그럼 이거네. 자,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6은 0. 요 방정식의 해인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가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뭘 써야 될까 이제?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만든 거야. 요거 하나 가지고 만든 식이야. 그걸 가지고는 대체로 차이가 또 뭘 쓰면 될까? 이제 요거 써야겠죠.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이 두 친구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한다는 얘기야? 해볼까 그럼? 해봐. 자,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거 하는 과정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쵸? 왜냐면 그거 할 때 기울기끼리 비교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써볼까? 두 접선의 방정식을 형태를 일단 잡고 두 개가 같다 라고 넣으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옵니까 뭐가? 좀 식이 좀 길 수 있는데.
A 값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0 또는 이게 0이네. 일단 A랑 B는 아니고 지금 가능한 거는 A가 마이너스 B다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다. 요거 두 개 가능하겠다, 그죠? 그럼 아까 여기 나온 거 1번씩 여기 이름을 바꿔야겠다. 2번, 3번. 자, 2번 넣고 계산하면 2번을 1번에다 넣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B제곱은 6 나오네. 자, 우리 이거 좌표 구하는 건가? 자, B제곱이 6이니까 A제곱은 그래. B제곱이 6이니까 B가 가능한 게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인 거잖아, 그쵸? 그럼 B가 루트 6이면 A는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거고
B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A가 루트 6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B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루트 6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작은 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얘가 루트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왜 안 돼? 이런 것도 나왔는데. 저것도 해볼까? 저게 4다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산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 A, B는 2가 나오니? 자, A, B가 2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다. 그러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A 더하기 B가 얼마쯤 나오죠? 얼마 나오니?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 수 있잖아, 그렇죠? 얼마 나와? 얼마? 2루트 2가 나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AB라는 값은 AB라는 값은 x 제곱 뿔마 2루트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조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근해 공식 써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구하면 어떻게 되니? 자, 구해보면 자, 루트 2 뿔마 루트 2 마이너스 2냐? 뭐야, 중근이야? 중근이구나. 중근이니까 안 되죠? 중근이라는 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게 답인 거죠? 하나는 루트 6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 좀 쉬었다 하자. 좀 쉬었다 합시다. 영상 촬영 안 했습니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자, 그래. 뭐 또 기회가 되면 재미있는 얘기들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4-3번은 했고 공통 접선에 대해서. 자, 이제 필수에 대해 4-3번으로 봅시다. 예제 4-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자. 원점에서 곡선 이거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야. 자, 어떤 사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원점이면 0,0이죠? 자, 0,0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두 접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접선이 있으니까 접점이 있을 거고, 그 접점이 여기 생길 건데,
요 세 점, 원점과 요 접점과 요 접점, 요 세 점을 이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죠, 맞죠? 그 상황인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요 지금 나와 있는 0,0이라는 건 요 친구 위의 점이니? 아니지? 외부의 점이야, 그쵸? 외부의 점이라고. 얘는 접점이 아니야. 외부의 점이야. 접점은 누구야? 얘랑 얘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할 때 우리가 접선 관련된 문제는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점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였어. 그러면 얘네들부터 뭔가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얘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냐 없냐? 얘가 누구다, 접점이 누구다에 대한 단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A, FA라고 부르는 수밖에 없지. 얘가 이름이 FX라고 한다면 A, FA 이 정도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B, FB 이 정도로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써야 돼? 요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겠어? 요 파란색,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 있어? y는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f a 이렇게. 그러면 이 파란색이 얘인데 얘가 누구를 지난다? 0,0을 지난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식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럼 집어넣어서 식 만들면 0은 f 프라임 a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fx가 식이 뭐냐? fx 식이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이야. 그러면 자 fx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가지고 식을 만들면 문자 몇 개인 식이 나와? 문자가 몇 개인 식이 나와? 한 개이고 A, 그치? 그러니까 A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 맞죠? A의 어떤 방정식이 나오겠죠? A가 들어가면 A가 막 이렇게 있는 막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요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오는 거야? A 값이 나오겠죠? A가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A 값 중에 한 친구가 B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니? 자, 예를 들어서 요 방정식을 풀었더니 A가 예를 들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3이 나왔다고 해보자.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점은 요 점의 x값은 마이너스 2이고 요 점의 x값은 3이다라고 할 수 있니? 몇 점인 거죠? 네. 1이 돼야 접선의 기울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야. 요렇게 만든 방정식의 해를 지금 여기는 지금 A라고 쓰긴 했는데 A라고 쓰긴 했는데 요 나온 두 값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설정한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할수 있어. 할 수? 있지. 왜? 이거는 지금 내가 편의상 이렇게 쓴 거야. 어차피 이걸로 계산해도 똑같은 식이 나와. 똑같은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요 방정식의 해는 하나는 A고 하나는 B다라고 할 수 있어. 왜? 이 기준으로 식을 만드나 이 기준으로 식을 만드나 똑같은 식이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좋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점들이 이제 나머지 두 점,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그렇게 나오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맞죠? 맞죠? 됐지? 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봅시다. 다음 내용. 자, 필수 예제 4-5번 봅시다. 필수 예제 4-5번. 나머지 뭐 유제 문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넘어가는 거야. 자, 필수 예제 4-5번. 자, 곡선 y는 x 세제곱 위의 점. 자, 우리 친구들 y는 x 세제곱 그릴 줄 알죠? 배웠지. 자, 그러면 y는 x 세제곱은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생겼다. 아니? 그래, 이렇게 생겼어. 원점을 지나면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차함수하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리는데 y는 x 세제곱. 자, 세제곱 형태니까, 그쵸? 세제곱 형태니까 이게 꾸불통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인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x-a 세제곱 이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0,0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위의 점 P에서 접선이 y축과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라고 하고 했어. 그러면 자, 어떤 점 P 그냥 아무 데나 잡아보자. 이 정도 잡아볼까? 여기서 접선을 그은 거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 자, 이렇게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여기가 Q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P가 아닌 만나는 점 여기를 S라고 한 거죠. 이런 관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뭐라고 했냐면 PQ 대 QR 대 RS 비율을 뭐라고 했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PQ가 누군지 확인해야겠죠. 자, PQ가 누구냐? PQ는 이거죠. 그치? 자, 이름을 붙일까? 1, 2, 3. 자, 지금 이게 1이죠? 여기 1이가. 그리고 2는 QR, 이거죠? RS는 요거 3.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의 비율을 물어본 거죠? 맞죠? 그러면 얘들아, 요 비율의 길이를 그러니까 요 길이의 비율을 구하려면 이게 지금 대각선이잖아요. 이게 대각선이잖아. 대각선이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한다는 건 삼각형의 닮음을 말하는 거야. 삼각형의 닮음. 자, 이 1번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얘 변의 길이의 비율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라는 건 뭐야? 이거는 이제 좌우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좌우 값이라는 건 무슨 값과 관계 있는 거야? x 값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 값을 해서 요 길이를 표현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해보자. 요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하려면 일단은 좌표가 나와야 되죠, 그죠? 좌표가 나와야 돼. 그럼 좌표를 만들어 볼까? 뭐 예를 들면 자 P의 좌표를 모르니까 P의 x 값을 뭐 A라고 한번 나볼까?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요 접선의 방정식의 x 절편, y 절편 뭐 이렇게 해서 다 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해보세요. 자 거기 뭐 풀이가 있는 예제 문제인데 풀이 웬만하면 보지 말고 이 친구들 지금까지 한 내용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한 다음에 각 점을 좌표로 놔야겠죠. 자, 기왕이면 풀이 보지 마세요. 이제 풀이 보는 게 버릇이 되면 실제로 내가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풀이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동영지 줄까?
잠깐만 얘들아. 잠깐. 자, 하고 있는 중 확인해보자. 자,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로 보기로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니? P의 X값과 Q의 X값을 빼면 되죠. 요 길이는 P의 X값과 Q의 X값을 빼면 나온다는 얘기 맞니? 요 길이는 Q의 X값이랑 같다 맞니? 요 길이는 S의 X값에 바꾼 거다 맞니? 그래. 그럼 되겠죠. 뭐 내용 쓰는 거 혹시나 해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이 좌표만 나오면 P의 X좌표, Q의 X좌표, S의 X좌표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나옵니까? 뭐가? S라서 S 타임이지. S의 X값이 잘 안 나와? S의 X값 구해볼까? 연립해서 아, 연립하면 돼? 지금 이 친구랑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교점인 거잖아. 그러면 해보세요. 시간 많으니까. 정승이 나왔어? 나왔어? S 저기 S 정승이도 S 같이 안 나와? 접선을 넣는 것이 누구야? 이 친구랑 얘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교점을 만들지 않니?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여기 일단 3차 방정식인 건데 이 3차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해서 될 거 아니야? 3차 이상이니까 조립제법을 쓰면 될 것 같은데 x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숫자 또는 문자를 넣어서 0이 되는 경우가 있나? 일단 있지. a로 되겠죠? 왜냐하면 a에서 교점이 생겼으니까 조금 A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로 조립적으로 해봐. 스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로 시도를 걸고 그래서 0이 되니? 그럼 제대로 한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EA랑 A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놓고 이소분해 할 수 있잖아. 이거 식을 쓰고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제곱. 그렇죠? 이거는 곱했을 때 요게 되고 더했을 때 요게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되죠. 2a랑 마이너스 2죠. 그럼 S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그치? 요 친구, 요 직선 그죠? 요 직선을
x제곱이니까 얘는 3a 제곱이잖아. 그리고 x 마이너스 a 플러스 여기는 3의 a 제곱 이렇게 되죠? 되죠. a 되죠. 맞죠? 이거랑 이거 만나는 거야? 네, 주제제곱.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의 해가 하나는 a고 하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s의 x 잡은 거잖아. 이거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잘했는데? 완벽한데? 자, 잠깐만. 얘들아, 요거 구할 때, 자, 어떻게 했니? 빨간 친구랑 파란 친구 이름을 GX라고 붙여볼까?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쵸? 이 방정식을 정리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거니? 어떻게 나와? x 마이너스 a의 제곱 x 플러스 2a는 0 이렇게 나오니? 맞죠?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자. 요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요 방정식은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니? 중근으로 a, x는 a 나오고, 그죠? 그냥 근으로, 그냥 실근으로 x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중근으로 a가 나왔다는 건 접했다는 뜻이야, 그죠? 저 실제로 a에서 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도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기 그냥으로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 근의 형태로도 우리가 접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 잘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내가 약간 그 템포 조절했습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템포 조절했어.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런 페이스로 가면 연습 문제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맞지? 지금 확통해서 연습 문제 2개 해야 되고 1단원, 2단원. 오늘 3단원 했으니까 3단원도 해야 되고, 만약에 원래 페이스대로 했으면 4단원까지 숙제를 했어야 되겠죠, 그쵸? 일단 조금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날 봅시다. 수고했어요. 쌤은 이 페이스로 나가면 어느 정도를 끝나요? 이 페이스로 나가면? 이 페이스로 나가면 자, 지금 1월 달이니까 2월 말이나 3월 초면은 끝나지 않을까? 정석은? 만약에 시간 좀 남으면 다른 문제 좀 더 하면 되는 거고, 다른 문제 그런데 약간 우리 부정 시잖아. 부정 쉬는 건 알죠? 부정이 쉬어. 근데 잠깐만, 우리 친구들 부정이 쉬면 학업까지나? 부정이 보니까 월화수거든. 그러니까 월화수시거든. 월화수. 학업까지는 거야. 큰 문제는 없네. 자, 아무튼 부정이 쉰다는 요 꿀 정도. 꿀 정도. 카카오톡? 우리 친구가 잠깐 시간 있으니까 선생님
카카오톡 친추해주세요. 자, 친구 추가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주면 되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하면은 바로 전화번호 해서 친구 찾기해서 톡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예쁜 이모티콘으로 응답해줄 테니까. 자, 010-4630에 8168 여기 선생님 전화번호. 자, 꼭 등록해 놓으시고 반갑게 인사 부탁. 그래. 요걸로 우리 소통하자고.